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WHO가 선정한 장수 비결 중 두 번째로 중요한 비결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가 적당한 음주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블루존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걷는 것이죠.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매일 텃밭을 가꾸며 걸어 다니고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사람들은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생활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주민들도 가파른 길을 걸으며 일상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걷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하버드 의대에서 7만 명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30에서 40%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27%, 당뇨병 위험은 50%나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걷기가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암학회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7시간 이상 걷는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14% 낮았습니다. 대장암의 경우도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의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걸을 때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고 이는 심장 근육을 강화합니다. 혈관도 더 유연해지고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 연구진은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 천천히 걷는 사람들보다 평균 15에서 20년 더 오래 산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식사 후 10에서 15분만 걸어도 혈당 수치가 크게 낮아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식후 15분 걷기가 혈당 스파이크를 45%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걷는 당뇨병 환자들은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일부는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뇌 건강을 보호합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커집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일주일에 3번, 40분씩 걷는 노인들의 해마 크기가 2%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뇌가 약 1에서 2년 젊어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걷기는 치매 예방에도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6,0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에 18블록, 약 2.5km 이상 걷는 여성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5블록 미만으로 걷는 여성들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번째로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걷기는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에팔레치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에서 45분 정도 걷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감기에 걸려도 증상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다섯 번째로 뼈와 관절 건강을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무릎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적절한 걷기는 오히려 관절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5에서 6시간 걷는 여성들의 고관절 골절 위험이 41% 감소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약 300에서 400kcal를 소모합니다. 이는 밥 한 공기 정도의 열량입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일주일에 12마일, 약 19km를 걷는 것만으로도 복부 지방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신건강을 개선합니다. 걷기는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교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가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의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걸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8번째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시애틀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의 연구에서는 아침에 30분 걷는 여성들이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면 시간은 1시간 증가했습니다. 단, 잠들기 직전에 강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운동은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WHO는 성인 기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즉 하루 약 20에서 30분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만보라는 기준이 유명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7,000에서 8,000보만 걸어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4,000보 정도만 걸어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사망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7,500보 정도에서 효과가 최고점에 달하며 그 이상 걸어도 추가 이득은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무리해서 만보를 채우려 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속도도 중요합니다.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은 보통 속도로 걷는 사람보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20%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걷기란 분당 100에서 130걸음, 시속 약 5에서 6km 정도입니다. 걸으면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운동하지 않았다면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0%씩 시간이나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만보를 채우려다 무릎이나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걸어야 가장 좋을까요? 사실 언제 걸어도 좋지만 각 시간대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 걷기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공복에 걷으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높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 합성도 촉진됩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 걷기는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후 15분만 걸어도 오후 졸음을 막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녁 걷기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이나 취침 직전은 피하세요. 어디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속 걷기입니다. 산림욕이라고도 불리는 숲속 걷기는 일반 걷기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감소시킵니다. 일본 치바 대학교 연구에서는 숲속을 걷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16%, 혈압이 2%, 심박수가 4% 감소했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공원이나 호수가 주변에 있다면 그곳을 활용하세요. 물가를 걷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동네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길을 탐험하면 뇌에 자극이 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합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여건이 안 된다면 실내에서 걸어도 됩니다. 쇼핑몰, 백화점, 실내 체육관 등을 활용하세요. 올바른 걷기 자세도 중요합니다. 먼저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턱은 가슴 쪽으로 약간 당깁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뒤로 펴고 가슴을 엽니다. 배에 힘을 주어 척추를 곧게 유지합니다. 팔은 90도 정도 구부려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하여 발가락으로 밀어냅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나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둘째, 보폭을 너무 크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보폭을 넓히면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자연스러운 보폭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발끝으로만 걷는 것입니다. 뒤꿈치 착지가 중요합니다. 신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화는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낡은 신발은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500km 정도 걸었다면 새 신발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통증이 있다면
신발이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날씨에 맞게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로 햇빛을 차단하세요. 수분 보충도 중요합니다. 30분 이상 걸을 때는 물을 챙기세요. 겨울에는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조절하세요. 장갑과 모자도 필수입니다. 추울 때는 근육이 경직되기 쉬우니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터벌 걷기입니다. 빠르게 3분 걷고 천천히 3분 걷기를 반복하면 일반 걷기보다 체력 향상 효과가 훨씬 큽니다. 신슈 대학교 연구에서는 인터벌 걷기가 최대 산소 섭취량을 20% 증가시키고 근력을 10%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언덕 걷기입니다. 경사진 길을 오르면 평지보다 2에서 3배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하체 근력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경사부터 시작하여 점차 경사도를 높이세요.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므로 더욱 천천히 조심해서 걸으세요. 셋째, 보폭 변화주기입니다. 때로는 보폭을 작게, 때로는 크게 하면서 걸으면 다양한 근육이 자극됩니다. 넷째, 뒤로 걷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안전한 곳에서 몇 분간 뒤로 걸으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활성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 즉 스틱을 사용한 걷기도 좋습니다. 폴을 사용하면 상체 근육도 함께 사용하여 전신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걷기보다 20에서 30%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무릎과 발목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아침 7시, 점심 후 1시처럼 정해진 시간에 걷는 것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일주일에 4일처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달성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셋째, 동반자를 찾으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걸으면 꾸준히 하기 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걷기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만보계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자신의 걸음 수와 거리를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큽니다. 다섯째, 일상의 걷기를 녹여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점심 식사 후 산책하기, 전화 통화하며 걷기 등 생활 속에서 걸을 기회를 만드세요. 여섯째,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걸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유익한 콘텐츠를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가고 걷기가 즐거워집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후 걷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저혈당에 대비해 사탕이나 초콜릿을 챙기세요. 고혈압 환자는 갑자기 강도 높은 걷기보다 중간 강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갑자기 운동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관절염 환자는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수영장이나 물속 걷기도 좋은 대안입니다. 심장병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강도를 정하세요.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세요. 임신부도 적절한 걷기는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임신성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순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가 불러오면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으세요. 배가 당기거나 출혈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팁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므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평평하고 잘 정비된 길을 선택하세요.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걷기가 불안하다면 보호자와 함께 걷거나 실내에서 걸으세요. 골다공증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세요. 날씨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실내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세요. 거실을 빙빙 돌며 걸어도 됩니다.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쇼핑몰이 개장 전 아침 시간에 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외 걷기를 피하세요.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에 해롭습니다. 실내에서 걷거나 미세먼지가 적은 이른 아침이나 비 온 직후를 이용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부상 위험이 낮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사람부터 환자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걷기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헬스장 등록은 3개월 만에 포기하기 쉽지만 걷기는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걷기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WHO가 걷기를 장수의 두 번째 비결로 꼽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쉽고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구가 걷기의 효능을 증명했습니다. 심장, 뇌, 면역, 정신 건강까지 걷기는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1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보세요. 점심 식사 후 회사 주변을 산책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건강한 삶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걷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신발끈을 묶고 문을 나서세요. 여러분의 몸은 걷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건강 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